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 비슷한 상황, 다른 판정, 무더기 오심 어쩌나. 이 이슈를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지난 라운드에 좀 K리그가 끝나고 나서 시끌시끌했습니다. 판정들이 나왔었는데 판정들이 나중에 사후평가에서 많이 좀 뒤집혔어요. 경고와 퇴장이 뒤바뀌고 한 라운드에만 무려 오심이 4개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짚어보고 또 구독자분들하고도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한 경기에서 오심이 2개가 나왔는데 그 경기를 제가 중계방송을 했었거든요. 안양하고 포항 경기. 이게 이호재 선수가 사용했던 팔꿈치가 원심은 경고였는데 사후평가에서 퇴장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권경원 선수가 사용했던 팔꿈치가 원심은 퇴장이었는데 이게 오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퇴장이 취소가 되면서 감면이 됐습니다. 사후 징계나 사후 감면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은, 사후 징계를 줬다 혹은 사후 감면을 했다고 해서 주어진 카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공식적으로 기록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다만 그걸로 인해서 주어졌던 징계를 취소하고, 혹은 이게 퇴장성인데 징계를 주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징계를 부과하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한 경기에서 저 두 장면이 나왔는데 그 심판위원회에서 저걸 오심이라고 하면서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서 이제 두 상황을 바꾸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게 이호재 선수 저 장면은 전반전이었는데 전반전 끝나고 뭐 각종 커뮤니티가 들썩들썩했던 것 같아요. 저거 왜 퇴장 안 줬냐. 제가 그 중계 방송을 해서 알고 있고, 아마 쩐대님도 그 경기장에 계셨을 테니까 알고 계실 텐데, 그 안양 벤치에서 진짜 노발대발했거든요. 그러면서 안양 벤치에게도 옐로 카드가 한 장이 나왔고, 지금도 화면으로 나오는데 김정현 선수가 그 의료진이 들어왔는데 치료를 거부를 했어요. 저 김종현 주심을 따라다니면서 이거 봐라, 내가 이만큼 다쳤다라면서 계속 어필을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피가 나지 않아서 퇴장을 안 줬나? 저게 약간 찢어지기 직전 상황으로, 결국은 저거 끝나고 나서, 경기 끝나고 나서 병원 가서 22반을 꼬맸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고, 후반전에 이제 권경원 선수가 뒤쪽으로 흐른 공을 막기 위해서 달려가서 주직료 선수와 경합을 하다가 이제 팔로 쳤는데, 지금 나오는 그림인데, 근데 저 장면은 왜 그럼 저거는 퇴장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프로축구 연맹이 대한축구협회로 받아서 준 자료에는 그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팔꿈치로 타격이 아니라 부드러운 부분으로 맞았다. 그러니까 저는 표현이 좀 이상한 게, 팔꿈치에 맞은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하면 되는데 부드러운 것에 맞아서 퇴장을 취소했다. 퇴장으로 인한 사후 징계를 취소했다. 그럼 부드러운 거면은 뭘로 다른 부드러운 걸 때려도 되나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런 뼈가 아니라 손바닥으로 이렇게 따귀를 쳤어. 이러면은 딱딱하지 않은 걸로 때렸으니까 이것도 퇴장이 아닌 건가? 뭐 최용만 씨가 때렸으면 퇴장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진짜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요거를 적어서 주신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둘 다 퇴장인 것 같아요. 둘 다 퇴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장면인데, 근데 이날 흥미로운 거는 이제 저 장면들을 VAR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온필드 리뷰를 안 갔죠. 안 했어요. 둘 다 안 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저 경기 VAR PA 시범 경기 적용이었거든요. 퍼블릭 어나운스먼트. 그러니까 이제 온필드 리뷰를 하고 나서 마이크 들고 이 상황이 요러요러한 상황이고 나는 요렇게 판정을 했기 때문에 결론은 요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 그게 지금 시범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온필드 리뷰를 보고 나서 최종 결정을 하면 심판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피한 건 아닌가. 왜냐하면은 김종혁 주심이 사실은 서울 대구 경기 때 하긴 했어요. 그것도 제가 중계 방송했었거든요. 제 1호 VAR PA를 했죠. 역사적인 장면. 그건 아니구나. 다른 경기였구나. K리그 최초의 1호 VAR PA를 했죠. 근데 왜 저 경기 때는 안 했을까? 판정의 난이도가 달랐어요. 그 서울 대구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내가 했구나. 했어요. 제가 중계했어요. 서울 대구 경기 때는 이용래 선수가 맞아요. 황도윤 선수 밟았어요. 맞았어요. 그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VAR 보고 나서 온필드 리뷰 확인하면은 이거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되네. 딱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저거는 VAR PA 설명하기가 되게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호재 선수 이거를
퇴장을 안 줬잖아요. 안 줬죠. 그런데 이걸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온필드 리뷰를 안 봤다라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자, 이 판정에 좀 불만이 있다 보니까 그 쩐대님이 다음 경기일 것 같은데 이 아래쪽에 보라색 밴드를 이렇게 붙이고 오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 팬들이 저거 항의의 그런 움직임으로 밴드 캠페인 그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김정현 선수가 여기를 다쳤으니까 이렇게 보라색 밴드를 붙이고 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이렇게 접은 상태로 뭐 휘둘려서 가격을 했냐, 네. 뭐 이런 식의 디테일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놓은 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지도자나 선수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이제 공중볼 경합할 때 사람이 공중볼 경합할 때 힘을 내기 위해서 도약을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뛰는 자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 일반적인 자세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럼 이제 선수들이 전부 다 차렷 자세에서 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렷 자세에서 영차 이러면서 그렇지. 그건 좀 방금 그거 이상했는데 영차 이렇게 해야지. 그거는 우리 이경영 배우님 건데 그거. 아니 근데 저도 그 경기를 보고 있던 다른 모 K리그 선수에게 이제 들었는데 퇴장이 나왔잖아요. 권경원 선수 퇴장이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거 퇴장 줄 거면은 묶어두고 플레이 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선수 개인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좀 그 판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판단의 문제긴 합니다만. 기준을 잡고 정확하게 소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도 소명에 대해서 별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권경원 선수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권경원 선수가 팔을 썼지만은 이게 휘두른 게 아니었고 뭐 준익료 선수와의 신장 차이로 인해 가지고 뭐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이게 닿은 것이다. 그리고 그 닿은 부분이 팔꿈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퇴장이 아니라고 퇴장이 오적용됐다고 판단하여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딱딱하지 않은 부위에 맞아서 뭔 소리야 이게. 직관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설명이었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팔꿈치 가격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단호하게 이 징계를 하고는 있어요. 판정을 하고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 심판들도 서로 헷갈리나 봐요. 어떤 거는 퇴장 주고 어떤 거는 경고 주고.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그 파묘를 하는 거죠. 예. 이전 경기에서 이 선수는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퇴장당했어. 뭐 옵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일류첸코는 옵사이드를 받았는데 이건 또 왜 이래? 네. 포항 관계자들도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FC 서울 경기 때 오베르다는 왜 퇴장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럼 징계 풀어줘야지. 그 뒤로 포항 연패 당했는데.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좀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그 라운드에 요것만 사후 징계나 사후 감면이 된 게 아닙니다. 두 개가 더 있었죠. 제주 김준하 선수가 경고 2회 퇴장을 당했는데 두 번째 경고 부분이 오적용됐다고 해서 부활했고요. 예수님이에요. 이호재 권경원 선수처럼 김준하 선수도 부활했고, 반면에 FC 서울 박수일 선수는 김천과의 경기에서 클리어링 하고 나서 상대 선수를 강하게 이렇게 밟았다. 라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밟았다가 아니라 좀 발이 높았죠. 해서 저거는 이제 퇴장에 준하는 사후 징계 2경기가 결장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가뜩이나 서울이 큰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뎁스가 얇아진 상황에서 박수일 선수까지 못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 이미 지금 K리그 2 24라운드 전남과 그 천안의 경기 때 사실 이게 레전드였죠. 이거는 거의 그 과거 샤샤의 신혜손 사건 이후 나온 역대급 오심 아닌가. 이게 지금 라인이 그어지지 않은 채의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라인이 굳이 그려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종 수비 라인, 지금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최종 수비수가 전남 선수보다 더 뒤쪽에 있다는 게 좀 잘 보이거든요. 저거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설명은 그거죠. 저 잔디 결 저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야. 우리가 VAR 컬리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경기장 상황에 가지고 선을 긋는데 거기에서
문제 걸릴 수 있다고 봐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기계가 오류를 일으켰다. 사실 제가 그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만 제 유튜브를 하면서 네. 그 VARC를 한번 들어가 봤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기술 적용을 하는지 2년 전에 한번 영상으로 찍고 남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뭘 봤었냐면 그 이전 경기였습니다. 그 이전 경기에 같은 그 VARC 차량에서 판독을 했던 것을 이제 블랙박스처럼 상황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라인을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라인을 맞추는지 이게 그 각도가 카메라가 각도가 이제 완벽하게 호크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왜곡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컬리브레이션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각도를 이렇게 맞춰가면서 줄을 움직이는 이게 다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만 봐도 오류가 나올 수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직접 밝힌 거는 이제 거기서 5분여간 VAR 라인으로 형성을 선을 긋는데 그게 잘 안 됐고 그렇게 되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거기 그 다음에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은 기계의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판독이 안 된다 하면은 그냥 원심 유지거든요. 근데 왜 거기서 오프사이드 선언을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동안 이제 이거를 끌면서 계속 봤다라는 것은 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도 본인들이 인정을 했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꾸역꾸역 이제 들고 와가지고 야 줄을 우리가 이렇게 그었는데 좀 문제는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으니까 니네 옵사이드야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렇죠. 기계가 문제가 있는데 정심을 오심으로 바꿔버린 희대의 사건. 네. 그러니까 이게 전남 구단에서는 뭐냐 이거 다 공개해 달라.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주심하고 VAR 심판이 있는 VOR하고 사이에 교신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얘기를 해달라, 보여달라. 그래야 우리가 믿겠다. 전남 관계자는 그걸 또 비공개긴 하지만 다 들었대요. 들었다고 하는데 좀 황당한 반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날 이제 주심 그리고 VOR에는 VAR 심판과 AVAR 심판, 네네. 예, VAR 돕는 심판이 그 두 명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VAR 심판이 지난 주말 경기에는 배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네, 책임을 져야죠. 네, 그러니까 그 VAR 심판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또 우회적으로 이제 심판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한 부분인데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 무슨 기계 탓, 중계 카메라 탓, 시스템 탓 이게 좀 구차한 변명인 게 대한축구협회는 솔직히 돈도 안 쓰고 지금 저 시스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VAR 시스템은 K리그 1과 K리그 2에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축구연맹에서 비용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VR 시스템을 가동을 할 때 카메라가 따로 있느냐? 카메라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계 카메라를 써요. 예, 그냥 중계 카메라를 써요. 그러니까 옵사이드 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VAR 판독을 위해서 최적화된 위치에 있지 않아요. 중계 방송을 하기 위한 최적화된 위치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판독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댓글에도 K리그가 반자동 옵사이드 시스템 도입이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코고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다 돈입니다 이게. 네. 예.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돈 써야 저는 됩니다. 단기적으로 경기장마다 한 3,40억 정도가 추가로 그러니까요. 비용이 네. 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K리그 1, 2가 총 13경기니까 단기적으로 한 500억 정도가 예, 그러니까요. 들겠네요. 예, 골라인 판독 시스템도 여전히 그것도 똑같이 다 돈입니다. 예. 네. 근데 골라인 판독 시스템 호크아이는 아닌데 뭘 하나 세워서 보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예.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월드컵이나 이런 상당히 뭐 유로 우에파 대회 같은 그런 데 보면은 완벽하게 나오잖아요. 그 지난번 월드컵 때 일본하고 스페인 경기였나? 육안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라인을 나갔는데 근데 호크아이로 딱 그거 보니까 맞아. 정말 예. 정말 얇게 걸려 있어가지고 그게 득점으로 예, 인정됐었잖아요. 그 골라인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계를 이 판정에 개입시키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선의의 효과라는 건데 K리그는 뭔가 기계 시스템을 쓴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돈의 현실적인 이유를 통해서 아 이거는 못 쓰고 저거는 못 쓰고 그래도 우리는 VAR 하긴 해라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개혁이나 혁신이 벌어진다는 거는 하루 아침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돈도 시간도 사람도 엄청 긴 시간 써서 준비를 해야 이 개혁과 혁신이나 결과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대한축구협회가 일을 못하는데 소통만 하려고 한다. 일을 이렇게 열심히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제대로 안 하면서 뭔가 보여주는 것만 하려고 해요. 왜 VAR, PA를 갑자기 시즌 중에 합니까?
저는 심판들 옹호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이거 저 심판들한테 엄청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왜 갑자기 시즌 중에 도입을 해야 돼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지금 판정의 신뢰가 회복이 됐나요? 그거는 충분히 교육을 하고 심판들도 동계 때나 이럴 때 좀 많이 연습을 해보면서 자신감을 가진 뒤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거지. 시즌 중에 겨우 보수 교육 온라인으로 몇 번 하고 나서 이거 하라고 하는데 심판들이 어떻게 자신감 있게 하겠어요? 여러모로 좀 답답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K리그 일정도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고 이런 판정 하나 하나가 사실 구단들의 한 해 농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로 또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향후에 다가올 또 라운드에서는 조금 더 정교한 판정들, 논란 없는 판정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오심이 또 발생을 할 경우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속 시원한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치질 좋아하세요? 콜라겐 먹고 양치질하기 귀찮았던 분들, 이 콜라겐을 주목하세요. 가루 혹은 젤리형 콜라겐 섭취 후 입속 잔여감, 입냄새, 치약기, 충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콜라겐 바다로 바꿔보세요. 당 제로, 트랜스 지방 제로, 알약 타입 최고 함량 하루 2000mg, 흡수력이 좋은 초저분자 300달톤 PC 콜라겐 펩타이드, 피부에 좋은 히알루론산까지 당과 트랜스 지방이 실은 깔끔쟁이 당신을 위한 콜라겐.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콜라겐 바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